그거는 아닙니다. 보험회사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한 개 더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개의 무기 중 하나만 이기면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보험회사와 싸울 수 있는 나머지 무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은 바로 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간혹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본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지 궁금점이 많이 있으신데요. 끝까지 시청하시면은 해결점을 알 수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신 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례 내용을 보도록 할 텐데요. 피보험자는 이마에 필러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실수로 눈이 안 보이는 증상을 호소하였고요. 결국 대학병원에서 시력 감소로 인한 후유장애 진단서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우선 상해보험금의 조건을 갖췄는지를 보면은 피보험자는 필러 시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과실이 개입될 거라는 것을 예상하면서 시술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연성이 충족이 되고요. 신체 외부의 원인인 의료기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기 때문에 외래성이 충족이 됩니다. 이에 이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게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를 하였는데요. 보험회사는 이제 약관상 면책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보험자가 가입하였던 보험 상품의 약관의 면책 규정을 보면은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겠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해로 인하여 외과적 수술이나 그 밖의 의료처치를 받는 경우에는 상해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과거에 손해보험 회사에서 판매하였던 보험 상품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이나 지금 현재는 사진에서 보듯이 외과적 수술이나 그 밖의 의료 처치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과거 손해보험에서 이러한 면책 규정을 둔 취지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상해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의 기한 위험 중에서 처음부터 상해보험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에 의하여 증가된 위험은 보험 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고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사고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험 보호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요. 대법원에서 얘기한 게 좀 말이 어렵기는 한데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은 상해보험은 원래 피보험자가 외부적인 원인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과정까지 상해보험에서 보상을 한다면은 보장 범위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피보험자가 건강검진 목적으로 수면 내시경을 하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이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건강검진 목적으로 수면 내시경을 하던 중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을 하였기 때문에 외과적 처치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봤던 이번 사례인 필러 시술을 받던 중 한쪽 눈이 실명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러 시술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의 치료 목적이 아니며 필러 시술은 신체에 칼을 대어 수술을 하는 정도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외과적 수술에 비하여 위험성 자체가 현저히 낮게 됩니다. 또한 이제 필러 시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개입될 것이라는 것을 피보험자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해의 요건을 충족하고 외과적 수술 면책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보험회사의 상해보험금 지급 책임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이제 끝까지 피보험자가 필러 시술에 대하여 외과적 수술 혹은 외과적 처치에 해당하므로 상해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험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포기해야 되는 것일까? 과연 이제 거기서 마무리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아닙니다. 보험회사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한 개 더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개의 무기 중 하나만 이기면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보험회사와 싸울 수 있는 나머지 무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은
바로 설명 의무입니다. 설명 의무란 계약 당시 보험회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설명을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일 이제 보험회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설명하지 아니한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을 못 주겠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회사의 설명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다툼이 발생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보험회사가 설명해야 되느냐, 이고 두 번째는 설명을 과연 했느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다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각각의 입장에 따라 설명해야 할 범위에 대해 주장하는 내용이 다른데요. 보험사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다른 보험 상품과 우리 보험 상품이 동일한 내용으로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을 판매를 하면서 어차피 설명하였어도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이라면은 설명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이고요. 그러나 이제 요새 설명 의무와 관련한 법원 판결을 보면은 보험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관련 법 규정에서 정한 범위를 이제 보험회사가 설명을 해야 한다고 대부분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외과적 수술 및 그 밖의 의료 처치에 관하여 보험회사가 계약 체결 당시 고객에게 설명해줘야 하느냐에 대하여 이제 대법원에서는 보험회사가 설명을 이행해야 할 중요한 약관 내용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보험회사는 이제 외과적 수술 및 외과적 처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설명하였는지를 입증하여야 하는데요. 이에 이제 이번 사례에서 가입 당시 설계사가 작성한 모집 경위서를 보면은 평소 임신, 출산, 유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나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 처치와 관련한 면책상에 해당한지에 대해서는 설명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하였고요. 뭐 이 정도면 거의 빼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설계사는 이제 본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설명하지 아니하였어도 설명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반대로 진짜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했다고 이제 주장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는 할 겁니다. 어찌 되었든 모집인조차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있는 이상 보험회사는 설명 의무 위반이 되어 의료처치 면책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부지급을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은 과거 손해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해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을 받으려면은 의료처치 중 이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였을 때 첫 번째는 우선 이제 의료진의 이제 과실로 인하여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여야 하고요. 두 번째, 질병으로 인한 의료처치 중 사고는 면책 규정에 해당하여 상해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게 원칙이고, 세 번째, 의료처치 면책 규정은 보험회사의 설명 의무 대상이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의료 행위를 받는 것은 신체 기능을 회복함을 기대하기 위해서 이제 받는 것이지 의료 행위 도중 안 좋은 결과를 예상하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도치 않은 결과만으로도 상당히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는 힘들어 할 텐데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면은 또다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봤듯이 보험회사의 주장이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보험회사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다면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례와 같은 경우에 있는 시청자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이 동영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사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라며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